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년간 상승률은 36.27%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며 향후 시장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경제 2분과에는 총 17명의 전문 실무위원이 확정됐습니다.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회 성향에 따르면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및 시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 통합 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지방 도시는 청주와 원주였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청주와 원주의 아파트 가격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서울 거주자들의 매수 열기가 집중된 만큼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중 인천과 경기 지역의 상승률이 컸는데요. 정부에서는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이 종부세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공시가격안은 오늘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노란톡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여제 김미라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공시 가격이 2년 연속 급등을 하면서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수준에 그쳐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미라 이사님이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까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 보유세에 대한 방안을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2년 전 수준으로 이제 돌려주겠다,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 보유세죠. 작년 10조 원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3조 9,392억 원에서 2021년도죠. 21년도에는 10조 8,756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에는 176%의 보유세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대비해서 1,670%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08% 정도나 이제 증가를 했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서울이 상당히 높죠. 지방보다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새 집을 가졌다는 어떤 이유로 낸 세금이 7조 원 이상 정도 가까이 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은 이제 어제 그 종부세 또는 이제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격이 17.2%나 이제 올랐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 수준의 뭐 상승률에 비하면 19.05%에 비하면 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동결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부분을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연령이나 소득, 세액 등으로 인해서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또한 또 납세, 어떤 담보 제공 시 또한 양도 그리고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를 갖다가 납부 유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공시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갖다가 낮춰야지 완화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 공시가격에 대한 이 비율이 높아지면은 세금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는 60% 그리고 종부세는 100%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자면 공시가격 아파트 어떤 기준으로 12억 원 하는 그런 공시가격 아파트라면 재산세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7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종부세는 이제 12억 정도의 어떤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의 어떤 비율을 최대폭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2020년에 대한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그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표 산정을 하는 기준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그 지역 가입자 어떤 건보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네, 만큼 어떤 비율이 있었죠. 공제 비율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5천만 원 정도를 공제를 일괄적으로 공제를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제 그 무주택자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또는 이분들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주택 어떤 그 대출 담보 비율 같은 경우 주택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채권이죠. 채무 그 부분을 좀 공제를 갖다가 좀 더 해주겠다는 그런 방안도 함께 이제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 이후로 이제 재검토할 전망인데요. 아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직까지 그런 발표 내용이 없죠. 그렇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국민들께는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 대한 안정화라든가 시장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현실화가 어떤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대감만큼만 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먼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 역세권에 위치한 복층형 3룸 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한 지축동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이죠. 서울 3호선으로 구파발 다음 한 정거장으로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어떤 접근성과 생활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 개발 지구로서 택지리 완료된 지역과 완료 중인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원흥과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어 있고 가격이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지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은평 뉴타운 개발과 더불어서 지금 한참 핫한 그런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그
북한산과 그리고 창릉천이죠. 또한 이제 서울원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녹지에 대한 조망권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GTX A 노선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리고 신분 당선 추진은 이제 윤석열 어떤 당선인께서의 공약이죠. 그래서 세 개가 만약에 맞물릴 경우에는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통일로와 수도권 순환도로 그리고 또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함께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원흥 강매 구간과 하정 신사 구간이 연결 예정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구가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매가라든가 전세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가까운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몰려드는 배우 수용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삼성이라든가 원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발전이 됐고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죠. 그렇지만 지축 같은 경우에는 함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항유할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쾌적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GTX A 노선이 이제 공사 중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을 잇는 그런 노선이죠. 그리고 일산에서 서울까지는 이제 14분대로 단축이고요. 또한 삼성까지는 20분대로 단축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출퇴근 교통난이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요.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확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삼성까지죠. 삼성까지 연결 예정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주택 공급에 비해서 이제 광역교통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다음은 이제 고양선입니다.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창릉 신도시를 거쳐서 6호선 세전역을 잇는 이제 어떤 경전철이죠. 또한 고양에서부터 여의도 이동 시간이 50% 단축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지축 기지가 있습니다.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인데 그동안은 이제 지축지구라든가 삼성 발전을 맡고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도시 발전의 완성도를 위해서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전이 된다 그러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겠죠. 통일로 주변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축에서부터 은평, 노태운, 교량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은평을 직접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포에서 상암 DMC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현재는 여기가 지축이고 그리고 여기는 은평 뉴타운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량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통일로에서부터 쭉 돌아서 왔던 그 부분을 이쪽에 다리가 생겨서 바로 빠른 시간대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 마포 DMC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진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지구 마포에서도 바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분양이죠. 선분양인 곳이고 3룸의 복층 구조입니다. 굉장히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매 금액은 3억 2,800만 원서부터 3억 8,200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았을 경우에는 3억 원에서부터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에서부터 3,200만 원까지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대출 금액 2억 원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보증금 2천만 원에서부터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수입 창출한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로서 전매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무제한 전매 가능에 따른 투자에 대한 환급성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임차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 그런 곳으로서 또한 이제 그 1, 2인 가구들도 굉장히 충분하게 여유가 쓸 수 있고 거기다가 3인 가구까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지하철 연장에 힘입어서 서울 외곽 지역들이 상당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도 지금 현재 이런 지하철 연장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죠. 원래도 서울과의 이 인접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 중심의 이 업무지구로의 이동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이 지금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시세까지 짚어주셨는데 이사님 이 지역 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가장 이제 많이 필요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교통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생활 환경이죠. 그리고 풍부한 배우 수요까지 갖춘 그런 곳입니다. 교통환경으로서는 서북부로서의 어떤 사통팔탈이 통하는 어떤 지축지구가 중심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서울 권역과 상당히 이제 가까운 어떤 최상의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또한 생활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미 이제 몰세권과 습세권, 역세권은 이미 이제 돼 있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의 핵심지가 될 그런 곳인 거죠. 또한 이제 풍부한 배우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의 은평 뉴타운에서 많이 몰려들 것 같은 그런 인구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인구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오피스텔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세 4억 9천만 원에서 5억 4,3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이 지역은 또 어떤 포인트들 있을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 그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영등포구 하면 당산동 하면은 영등포 쪽에서도 상당히 대장주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중공업지에 대한 비율도 높은 곳이고 또한 교통이 상당히 이제 잘 돼 있는 교통이 허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산역이죠. 당산역은 이제 2호선과 그리고 9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철 노선은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죠. 또한 이제 버스도 35개 노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한 이제 그 외곽으로 나가기도 편리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것도 상당히 수월하게 돼 있는 그런 곳이죠. 또한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광역교통망도 잘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의도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죠. 또한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강과 색강 그리고 안양 둘레길이죠. 이 둘레길까지 함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에 대한 어떤 한강에 대한 조망권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2020년도에 2030 그 세대들이 이쪽 그 영등포구 당산동을 상당히 이제 주거 선호지로 주목을 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형 할인마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몰려 있는 몰세권에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거에 대한 어떤 쾌적성이죠. 한강하고 이제 둘레길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또한 교통에 대한 편의성, 이 삼박자가 맞추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영등포구 당산동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이제 그 여의도와 함께 품고 있죠. 바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이제 그 직장일 두시는 분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는 이제 그 업무단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현실이죠. 그런 부분을 이 가까운 곳에서 주거지를 찾다 보니까 많이 이제 몰려드는 거죠. 또한 이제 이곳은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넘어가는 고가차도는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상부 공간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도로라든가 또는 이제 신월, 여의도 지하화 사업도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위 같은 경우에도 상부의 공간을 녹지에 공원화도 지금 예정 중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제 목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마곡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젊은 근로자들은 상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너서로는 이제 홍대 신촌이라든가 서울역 그리고 용산 아래로는 강남까지 직주 근접의 어떤 인기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또한 이제 이곳은 교통의 허브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지금의 어떤 영등포보다는 5년 그리고 10년 이후에 영등포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는 보시면은 이제 예전 생각하면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영등포의 이상이 날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재정비 구역이라든가 재개발 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쪽방촌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뭐 대선 재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한 도로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어떤 재개발 구역들이 이제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많이 신설되고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일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서울에 대한 도시 계획 플랜이 나와 있죠. 2030
서울 플랜은 이제 서울 3도심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한양 도성을 역사의 문화지로 예정을 하겠다, 또는 영등포와 여의도를 한데 묶는다는 거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또한 강남을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 이제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그런 어떤 담아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등포라고 하시면은 중공업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공업지에 대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발전에 대한 어떤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 건립 소식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 첫 종합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모지도 그동안에 방치됐던 공간을 문화시설로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석 같은 경우에는 2,000여 석 정도에 들어설 그런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2025년에 개관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GTX 이제 비노선인데요. 인천 송도에서부터 경기도 남항주를 잇는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지하철 바로 아래의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속도도 상당히 지하철보다는 3-4배 정도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착공 예정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서울 여의도를 잇는 지하철 노선인데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을 해소할 그런 전망이죠. 그리고 1차는 여의도까지지만 앞으로의 이제 서울역까지 2차 공사 예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선을 이용하는 이제 이용자들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목동선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목동하면 학군이죠. 그래서 목동선이 이제 계획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의 굉장히 아우르면서 그런 학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산동의 가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매 금액은 4억 9천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억 4,300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실 때는 4억 1천만 원에서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실투자 금액은 이제 8천에서부터 8,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한 이제 대출을 자금 사정에 따라서 또는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대출 금액 2억 9,400만 원에서부터 3억 2,500만 원 정도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며 실투자 금액은 1억 2,600만 원에서부터 1억 4,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또한 이제 보증금은 7천만 원에서부터 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씩 창출한 그런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투룸의 다세대하고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굉장히 넓은 평수입니다. 보통 그래서 2인에서부터 3인 정도 가구가 살아도 넓은 그런 공간이고요. 또한 이제 아파트 어떤 평면 설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화 설계가 들어가서 굉장히 확장이 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대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영등포나 이렇게 다른 서울 지역을 돌아다녀 보시면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최하 5억 이상에서부터 7억까지 호가를 찍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대죠. 4억 9천만 원에서 5억 4,300만 원 정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 계획과 상황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뭐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서남부권 하면 좀 개발 속도가 많이 더디다, 좀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환골탈태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영등포구 당산동 시세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사님, 영등포구 당산동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어떤 2030 플랫의 중심축이죠. 축으로서 이제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한양, 도성과 강남이죠. 그래서 영등포의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미래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시설 그동안에 이제 중공업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속도를 지금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 사업과 재건축 시 개발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한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전 계획으로서 업무지구가 형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 수요 또한 상당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제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나 공원들이
굉장히 인프라가 형성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교통 인프라 그리고 편의적인 어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서 인구의 집중도가 굉장히 밀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앞으로 좀 주목하시면 좋을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 당산동 자세한 소개 들어봤고요.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미라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중 이제 21곳이 이제 연내 신속 통합 기획안으로 수립이 되고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구역 지정이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민간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중 한 곳이죠. 이 종로구 창신동이나 이제 숭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3년도에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 지역을 이제 2014년도부터 도심 재생 사업 지역으로 선도를 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계획들,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지 이제 기반 시설이 열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 재생 사업으로 선도했던 지역은 개발보다는 이제 보전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진 곳은 이런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신속 통합 기획안을 통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정비 구역 지정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다면 2년 정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속도도 단축을 하고 제2종 주거 지역도 완화를 해주면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형성을 해줌으로써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 기간을 이제 빠르게 단축을 시켜줌으로써 공급을 원활히 해주겠다라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21곳, 모두 33곳이 이렇게 신속 통합 기획안을 통해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은 총 4만 3천여 곳이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역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2025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제 발표되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 뉴스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곳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개통 예정이죠. 이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창신동이나 숭인동 같이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강동구 고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4년도에 또 해제가 된 지역인데요. 강동구 고덕동의 투자 포인트를 좀 크게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제 황금 노선이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온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큰 호재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한강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잘 우수해서 생활 인프라 자체가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가 굉장히 또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역이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벌써 한 8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는 더욱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민간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강동구의 또 첨단 업무지구가 또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그로 인한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바로 이제 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샘터공원역이 바로 내 집 앞에 150m 앞에 생겨남으로써 9호선 라인을 굉장히 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 교통망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앞으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수도권 제1수단 고속도로 또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지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공원입니다. 공원들도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초, 중, 고등학교가 또 나란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동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이러한 고가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들이 크게 들어섬으로써 도심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지만 이 윗지역은 여전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낮은 일명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죠. 이런 30년 된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정비 사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직접 가보시면은 확인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심 CBD라든지 영등포, 여의도, 이제 강남으로 인해서 5호선 라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제 갈아타면서 이렇게 직주 근접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제는 서울 제1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도로 교통망이 굉장히 또 좋아짐으로써 더욱더 가까이에서 직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 고덕 비즈밸리가 생김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세 지구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인 이 고덕 2-2지구를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입지가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바로 앞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앞에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지도상으로 보시더라도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
신축이 가장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지하철역이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지하철역에서 반경 35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개발을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종이라든지 2종 주거지역을 2단계를 뛰어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이 토지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동구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많지 않아서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 쪽으로 일자리를 많이 찾았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강동구에도 많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들어서겠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직장인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짐으로써 주변의 집가 상승이라든지 임차가 상승, 이제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매매가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 150여 개가 입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R&D, 대형 유통 상업 시설이 들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완성이 되기보다는 이제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진정한 투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이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이나 일산에 형성이 되어 있던 또 이케아까지 또 고덕에 또 들어서면서 또 수많은 유동 인구를 또 형성을 함으로써 지역적인 메리트가 큰 이러한 또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9호선 4단계 사업이 내 집 바로 앞에 생겨난다라는 점에서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주변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9호선 라인이 좋은 점이 주요 업무 지구를 모두 다 통과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급행이라는 급행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또 다른 노선에 비해서 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9호선 라인의 투자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샘터 공원역 4단계, 앞으로는 또 5단계까지 이어지면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생김으로써 이제 9호선 라인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접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올해 1단계가 개통이 됩니다. 인접한 하남에서 안성까지, 이제 2단계는 이제 세종까지 이어지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제 지역 간의 접근성이 충분히 좋아지는 이러한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2-2지구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충분히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노후도 굉장히 잘 충족이 되어 있고요. 빠르게 개발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5억 9천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6천에서부터 2억 6,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나는 월세를 희망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에 실투자금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 가지고 계시다면은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의 2-2지구에 형성이 되어 있는 신축 투룸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이 노후도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재개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형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우선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남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강남을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강남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또 많이 오르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강남의 집값들은 뭐 다른 지역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은 이제는 기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뭐 유례없는 팬데믹이라든지 이제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젊은 층들이 또 강남을 또 굉장히 또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많이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또 강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강남 지역이 가장 집값이 비싼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프라 자체들이 워낙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더 많은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또 강남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고 또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서울 내에서도 강남에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강남의 집값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남 지역 뭐 신축 투룸 기준으로 살펴보시더라도 3년 전 3억 초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다세대라 빌라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거의 2배 이상의 가격들이 올라감으로써 굉장히 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가격으로 실투자금을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소액으로도 충분히 전세를 안고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선 서초구 서초동의 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남인 만큼 모든 것들을 아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일자리들이 워낙 풍부해서 다양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부촌들이 원래 지역이 이제 부촌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명품 학군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신혼부부, 자녀를 기르는 이렇게 다양한 또 가구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또 서초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이제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서초동은 지금 2호선과 3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이제 교대역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노선을 살펴보시더라도 이제 위쪽으로는 고속터미널, 아래쪽으로는 또 남부터미널이 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오른쪽에 신분당선까지 굉장히 또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선 자체가 또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 자체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5월달에 또 이제 개통이 됨으로써 더욱더 빠르게 접근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도 지하 사업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일자리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강남역의 거대 상권까지 또 이뤄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점심시간에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교대역이라든지 뭐 인근에 뭐 법원 단지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수많은 넥타이 부대들 그리고 이제 젊은 층 유동 인구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서초동 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서초동 라인 굉장히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인접한 이런 작은 1, 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투룸 구조의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많이 가격들도 오르고 있고요. 공급 자체가 워낙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신축의 수요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와 공급이 확연히 불일치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프라 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초동 같은 경우에 또 예술의
예술과 문화를 굉장히 잘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아주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앞으로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그리고 정보사 부지에 또 수많은 또 일자리들이 들어섬으로써 지금도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또 탄생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초동의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은 이제 옛 정보사 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개발 사업비도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약 2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곳은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요. 이런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일자리는 많아지지만 임차 수요는 늘어나서 주택의 주변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뭐 IT라든지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들이 들어서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이 서초동 옛 정보사 부지에 들어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을 좀 살펴보시더라도요.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이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뭐 서초로의 굉장히 낮은 건물들을 이제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건물 자체를 높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땅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서초 코오롱 부지, 강남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인데요. 이곳에서도 거대한 업무 시설의 스카이라인을 이끄는 업무 시설이 들어섭니다. 약 250m 높이의 굉장히 높은 건물에 일자리들이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됨으로써 주변의 임차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인접한 잠실의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가격이 주변에 상승할 만한 뭐 청담동이라든지 잠실동이라든지 뭐 대치동 뭐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제 일명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거라고 하죠. 이제 그런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지 지분이 그동안에는 한 18제곱미터였다면은 이제는 6제곱미터로 크게 축소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서초동 라인까지 풍선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양재동의 뭐 R&D 특구로 인해서 아래쪽 서초구 양재동의 일자리 수요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지금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7.6km 되는 지하 공간을 지하 공간은 모두 이제 교통으로 분산을 시키고요. 이제 지상 공간에는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상업 시설들을 구축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서초구가 강남구가 일원화됨으로써 더욱더 발전시키는 이제 강남구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호재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한번 가격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6억 원 이하의 투룸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찾아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 이맘때쯤 투룸의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올지 한번 또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투룸 기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소액으로도 충분히 아직까지도 강남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뭐 이제 전세 대출 규제를 또 완화를 해준다라는 것들이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런 신축 주택들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고요. 월세도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기도 하죠. 이제 보증금 한 3천에서 월 120에서 130만 원까지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500만 원에서부터 3억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여가를 누리기에도 참 좋은 곳인데 일자리 확대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미 이사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대선 이후 이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미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